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들은 아마존을 쿠팡 같은 유통업 회사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은 밸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어렵기 때문에 선뜻 손이 안 나가는데, 이 회사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터넷과 관련된 AI가 관련된 플랫폼 비즈니스에 강력한 성장이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주가 레벨이면 괜찮아요. 앞으로 열려있는 성장판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회사를 볼 때 이걸 단순하게 온라인 쇼핑 회사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야. 온라인 쇼핑은 네이버가 메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그냥 미끼예요, 미끼. 온라인 상품을 많이 팔겠다고 지금 AI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이제 아마존에 대한 사실은 숨어 있는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해외 주식 계좌 개설된 숫자가 이제 800만 계좌를 넘어가고 있대요. 특히 이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늘고 있다 그러고, 우리나라 전체 주식 계좌가 한 1,40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중에 이제 몇 년 전에 공모주 따상 제도가 없을 때, 코로나 이전이죠. 그때는 800만, 900만 이랬었으니까 거의 한 공모주만 하기 위한 계좌가 한 500만 개 갑자기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공모주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이제 서서히 주식 시장의 투자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건 이제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좋아요. 그죠? 왜 좋으냐 하면 드디어 이제 정치권들도 유권자를 의식하기 시작할 거니까요. 여전히 이제 투자자 전체 숫자가 우리 유권자 전체에 비해서는 3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투자자를 위하기보다는 산업을 위하고 국가의 정책을 위해서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나쁜 면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해외 계좌 수가 800만 개를 갔다는 거는 아주 저는 좋은 현상이라 생각해요. 자산 배분하는 측면에서 좋고요. 전 세계 증시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가 안 돼요. 근데 2%가 안 되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세계적으로 눈을 넓히면 투자 수익률이 훨씬 안정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 있는 빅테크 중에 하나죠. 아마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마존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 많은 투자가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 둘씩 이제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마존은 처음에 베프 베이조스라는 천재적인 경자가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거죠.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의 전 세계적인 넘버원 기업이죠. 거기에 더해서 직원 수가 한 150만 명이나 있고, 현재는 주된 매출이 한 5가지 사업부 정도에서 나와요. 이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은 이제 쿠팡하고 같은 이제 온라인 유통하는, 자기가 직접 물건을 사서 파는 유통업이죠. 온라인 판매. 그게 전체 매출의 한 40% 가까이 차지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당근마켓 같은 비즈니스, 제3자 중개하는 서비스, 그게 이제 서드 파티 세일즈라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게 전체 매출 비중의 한 23% 차지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두 개를 더하면 63%, 총 매출 중에 63%가 온라인 매매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63% 매출을 차지하는 이 유통 비즈니스, 당근마켓 비즈니스 더하기 쿠팡을 더한 거, 돈을 못 벌어요. 여기서는 순이익 기여도는 아주 미미해요.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이제 아마존에 대한 사실은 숨어 있는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이 큰 게 한 18%, 16%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점유비가 50% 정도 되는 넘버원 사업자예요. 요 아마존 웹 서비스, 이 소프트웨어 사업, 클라우드 서비스죠. 이 서비스에서 나오는 이익이 매출 기여도는 20% 미만인데 이익의 기여도는 60%에 달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아마존의 고성장을, 높은 밸류에이션을 지지하는 요인이에요. 지금 포워드 PER로 올해 말로 35배 정도 거래되고 있거든요. 온라인 서점을 할 때부터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높은 밸류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회사 주식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월마트는 PER이 7배인데 얘는 왜 35배냐? 그건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죠. 쿠팡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요즘 한 24불 정도 해요. 근데
근데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신세계 백화점 몇 개를 이마트를 합쳐도 쿠팡시총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다른 요인이 있어요. 쿠팡이랑 물론 좀 달라요. 아마존은 다른데 어쨌든 두 번째 이제 이 회사 매출을 많이 하는 데가 아마존 웹 서비스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둘 다 한 7%대의 매출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구독 서비스, 월회비 받는 거. 그게 한 7%, 8%이 회사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구독 서비스가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10% 이상 기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는데 이 회사는 광고도 해요. 광고 서비스를 해요. 우리가 넷플릭스만 광고 서비스를 하고 메타만 광고를 하는 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 그 쇼핑몰의 검색 서비스 시장 전체에서 미국에서 검색 서비스 시장의 클릭률 기준으로 이 회사의 점유비가 몇 년 전에 10% 하다가 지금 22%까지 올라가 있어요. 구글이 검색 시장의 강자인데 미국에서 구글이 최근에 이제 기업 분할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독점 금지와 관련된 연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잖아요. 구글은 점유비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빙 여기도 구글 걸로 흡수하지 못하고 누가 흡수하고 있느냐? 아마존이 흡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광고 서비스를 함께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웹 검색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쇼핑몰에서 상품 검색하는 거는 점유비가 36% 이상으로 굉장히 큰 점유비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아마존 포탈에 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마존 TV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것도 이 회사가 하고 있고요. 스포츠 중계, 뭐 미식 축구, 풋볼 중계 뭐 이런 것 쪽에 이 회사 익스포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뭐 이 회사가 점점 앞으로 광고료 수익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볼 때 이걸 단순하게 온라인 쇼핑 회사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온라인 쇼핑은 네이버가 메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그냥 미끼예요, 미끼. 트래픽을 엄청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가지의 수익 원천이고 또 하나 매출을 구성비에도 차지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게 물류 서비스를 해요. 우리가 택배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뭐 한진 택배, 뭐 무슨 택배 회사가 많잖아요. 이 회사도 이제 택배업을 자기 제품을 하기, 쿠팡은 물류센터만 갖고 오고 택배에 진출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이 회사는 택배도 해요. 그래서 막 처방전 같은 거를 집으로 막 그 원격 진료해가지고 의사가 처방전 딱 해주면 그걸 집으로 택배로 보내주고 택배업도 해요. 그것도 전체 수익의 한 5%, 7% 차지해요. 그러면 이제 대충 브레이크다운이 되죠.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거기에 얘가 51%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 점유비를 가지고 있고 그게 이 회사 전체 매출의 1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여도는 60%나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나머지 7%들은 광고 서비스, 검색도 같이 하니까 광고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제3자, 물류 수수료 받는 택배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구독료 받고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수익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온라인 쪽에서 예를 들어 중국 테무, 뭐 알리바바 이런 애들이 미국에 들어오고 이런 것도 견제하고 그러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고객을 많이 유인해서 검색 시장에서 자기 점유비를 높여가고 그 검색 시장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로 하여금 TV도 보게 하고 TV 보게 하면서 광고를 받아서 이익을 챙기고 뭐 이런 것들이 주된 수익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회사가 AI 시스템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AI를 만들어서 현재 매출 비중 63%에 차지하는 온라인 상품을 많이 팔겠다고 지금 AI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I를 통해서 우수한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서 광고 수입 늘리고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구독자 늘리고 이게 이 회사의 주된 AI에 투자하는 가장 큰 목표인 거죠. 이번에 이제 또 10월이 되면 알렉사라고 이 회사가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AI 음성 스피커죠. 그 스피커 우리 왜 TV에 뭐 SK텔레콤이든 KT든 TV 앞에 이런 뭐가 달렸잖아요. 그죠? 그 모뎀 같은 게 달려서 걔한테 뭐 19번 틀어줘 그러면 19번 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방에다가 아마존이 만든 그걸 음성 챗봇 하나 걔한테 물어보면 돼요. 야, 내가 오늘 된장찌개 하려고 그러는데 레시피 알려줘봐. 그러면 얘가 일단 물을 끓이세요. 그 다음에 멸치 육수를 내세요. 애호박을 썰어 놓으세요. 파는 맨 마지막에 넣으세요. 된장을 뭐 물 몇 컵에
돼.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그건 어디서 사야 돼? 좀 주문해줘.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 마트에 주문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밸류에이션은 이제 원래가 3,500원, 내년에 포캐스팅 된 게 30불 정도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테슬라보다는 그래도 시비거리가 좀 적은 편인데, 밸류를 보고 또 온라인 유통의 어닝의 증가 하락을 보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은 수시로 싸다 비싸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대신에 제가 강조드린 온라인 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늘어나게 될 트래픽 숫자, 광고료, 구독 수수료, 그 다음에 클라우드 수수료, 그 다음에 제3자 택배 서비스 이런 거를 주목해 보는 사람 눈에는 이 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죠. 최근에 이제 그런 우려로 인해서 미국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시간당 임금이 줄어들면서 민간의 소비가 줄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가가 170불대로 한번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수업에서 이 찬스입니다. 느립시다 하고 제가 그 말씀도 드렸고, 이제 제가 이 회사를 보는 눈은 그거예요. 온라인 쇼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네이버의 무료 서비스랑 비슷하다. 그 대신에 그건 옵션이다. 만약에 거기까지 돈을 벌게 되면 이 회사 난리 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포워드 PER이 31배 수준이니까 1년 동안 어닝이 10% 정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최근에 매크로 데이터도 좋고 실업률도 4.1로 떨어졌고 경제는 견조하고 온라인 쇼핑 쪽에서 적자 나거나 일 것 같지 않고 연말이 또 쇼핑 시즌이고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하면 지금 주가 레벨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들은 아마존을 쿠팡 같은 유통업 회사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은 밸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어렵기 때문에 선뜻 손이 안 나가는데, 이 회사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터넷과 관련된 AI가 관련된 플랫폼 비즈니스에 강력한 성장이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주가 레벨이면 괜찮아요. 앞으로 열려있는 성장판을 생각한다면 시가총액은 지금 이제 191불 정도가 되면 2조 달러가 넘어가요. 2조 달러가 넘어가는데 지금 180불 되니까 1.9조 달러 언저리 거기 있는 것 같고, 메타가 1.4조 달러니까 메타보다는 비싸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한 주식이에요. 언제 사더라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 10%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기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이고, 덤은 항상 있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리스크는 만약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면 온라인 유통 쇼핑 쪽에서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이제 어닝 포캐스트가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또 밸류에이션 리스크를 안고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주식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우리도 성장주 좋아하는 돈나무 언니 또 요즘 또 열심히 사고 있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하나예요. 미국인들은 이 회사 되게 좋아해요. 한 번도 PER 30배 레벨 그 밑으로 막 급격하게 떨어진 적이 별로 없었어요. 몇 년 전에 좀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았고 온라인이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160불대 하면 떨어지긴 했었는데 변동성 크지 않고 아주 편안한 주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회사가 차근차근 다 넓히고 있죠. 글로벌에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는 클라우드 경쟁력을 높이려는 거고, AI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오픈 AI는 지분을 안 가지고 있지만 오픈 AI 다음에 기대하고 있는 회사가 엔트로픽이잖아요. 그 회사에는 아마존이 아마 최대 주주일 거예요. 구글도 그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AI 쪽에도 잘하고 있는 회사고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 엔비디아 GPU를 가장 많이 사가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고 그 두 번째가 아마존이에요. 그런 만큼 굉장히 잘하고 있고, 최근에 영국에 있는 방송사의 스트리밍 계약 서비스 방송 판권도 가져가고, 각쪽에 이제 애플 TV 그것도 자기 그 채널에서 볼 수 있게 서로 협약도 맺고, 그래서 광고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어요. 남미에도 데이터 센터 짓고 또 물류센터도 같이 지어요. 아시아에서는 허브 역할을 어디서 하냐면 싱가포르에서 해요. 거기서 엄청나게 큰 물류 창고를 지어가지고 수시로 세일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류 관련된 비즈니스는 아마존에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직원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직원이 150만 명이에요. 정말 삼성전자가 35만 명이니까 진짜 아마존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엔비디아 직원이 1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게 다 대부분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 온라인 유통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관리자를 뭐 몇만 명을 줄여가지고 내년에 30조 달러 비용 절감한다고 그러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굉장한 성장주예요. 성장주인데 성장이 그동안 AI 산업이 없는 동안에 정체가 됐었고, 근데 AI 때문에 한 단계 이륙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대신 이제 리스크 요인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도 열심히 따라오고 구글도 열심히 지금 따라오고 있는 중이고, 그 점유율이 좀 줄어들 가능성을 리스크죠, 그죠? 그걸 방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GPU를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크게 잃을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요. 베타가 낮아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이렇게 탈 주식도 마땅히 안 보이고 내가 방망이를 이렇게 너무 큰 꿈 아니고 10% 먹기 도전할래요 그러면 사가지고, 그러면 한 5% 7% 올 때 팔면 다 그냥 현금 같은 채권보다는 나은, 현재로서는 그렇고, 앞으로 AI 때문에 성장의 속도가 빨라지면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은 온라인 쇼핑에서 또 이제 예기치 않은 서플라이징을 만들어주면 글로벌 전체 온라인 마켓에서 이 회사 점유율가 55%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존 통해서 구매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막강한 회사입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물류센터에 새로운 로봇도 많이 도입을 시킨대요. 최근 뉴스를 보면. 그 다음에 드론 택배, 이건 아마존이 뭐 최초로 시작하고 있고요. 피자도 나오고, 이제 뭐 택배를 미국에 있는 많은 피자 가게들이 뭐 우리나라로 치면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을 하면 아마존 택배가 드론 날려주고 이런 세상이 올지 몰라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그냥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 회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나라에 있는 유통회사랑은 쿠팡이랑 같은 거는 연간 회원 수수료 받는 구독 서비스, 그게 한 7%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온라인 유통한다는 것 똑같고, 쿠팡 더하기 당근마켓 더하기 넷플릭스 더하기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더하기 광고료 받는 메타가 합쳐져 있다. 거기다가 한진 택배까지 합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회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다. 이 회사 어닝에 제일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해외 계좌 개설이 800만 개라면 여러분 이제 순수하게 국내에 하는 거랑 액티브하게 하는 게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국내 투자 비중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럴 때 그 해외 기업에 대해서 조금 약간 긴 시각으로 그 남과 다르게 바라보는 눈들이 우리 그분들께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투자를 바라보는 눈이 글로벌 스탠다드랑 같아져야 글로벌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함께 공부하시면서 좋은 투자 성과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게 투자에 있어서 절대선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외 투자는 우리가 뭐 철수, 영희, 순이랑 싸우는 게 아니죠. 탐, 제니, 뭐 도날드 뭐 이런 친구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겨서 돈 벌어오면 그게 우리 애국이에요. 이제 조만간 우리 수출 모멘텀이 꺾이고 우리가 글로벌로 뭐 이렇게 경상수지가 이제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그분님들이 이거 자본 수지로 돈 벌어와서 우리나라에 세금 많이 내고 그럼 여러분이 애국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항상 깨어 있으시면서 정확히 공부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